자, 73쪽에 11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다는 어떤 세포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 빠방 일부 아니고요. 모든 그리고 이 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자야. 얘를 딱 보니까 O, large A, small a 얘는 상동 염색체의 대립 유전자가 들어가 있고요. 얘가 짱 해가지고 복제가 되니까 그지? DNA가 자, 2배로 복제가 됐고요. 그 중에서 자, 얘가 이렇게 갔는데 얘는 지금 상동 염색체가 있어서 2N이지. 얘는 상동 염색체가 없으니까 N이란 말이야. 그거를 딱 보면 아, 감수 1분열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 그지? 그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었다. 그러한 것이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는 게 대립유전자 맞고요. 같은 문자를 쓰고 있다. 대립유전자 맞고요. 나의 핵상은 자, 대립유전자 있으니까요. 2N이다. 염색체 수는 자, 염색체 수는 우리가 동원체 수라고 했죠. 요거 동원체 수 2개, 얘도 동원체 수 2개, 얘는 동원체 수 1개. 그래서 가나는요. 염색체 수가 똑같다라고 봐주면 되겠고요. 가는 다보다 DNA량. 자, DNA량은 뭘 본다? 염색 분체수를 본다. 그래서 가는요, 몇 가닥? 1, 2, 2가닥. 나는요, 1, 2, 3, 4, 4가닥. 다는요, 1, 2, 2가닥. 그래서 2배 많다가 아니고요, 같다가 되겠습니다. 같다. 됐나?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하고 다는 염색 분체 수가 2배가 더 많다. 요것도 맞는 말. 됐나? 또 질문. 15번. 자, 그러면 유전자형이 라스인 어떤 동물의 지원기 세포. 자, 여기 1, 2 지원기 되겠습니다. 그지? 자, 그리고 체세포 분열 과정을 나타낸 거고 AC가 갖는 대립유전자 large H와 small h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AC는 세포 1, 3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대립유전자다. 우리가 여기 볼 때 DNA 상대량이 나와 있지. 여기에서 DNA 복제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체세포 분열 과정이야. 체세포 분열인지 감수 분열인지는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되거든. 감수 분열인데 1분열까지 내놓은 걸 수도 있는데 얘는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그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상동 염색체가 있으면 DNA 복제를 했겠지. 그런데 1분열 하면요. 염색 분체를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즉 2N이 복제된 2N으로 갔다가 분리된 2N으로 가는 거야. 체세포 분열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전부 다 2N이다. 근데 딱 복제돼 가지고 DNA 상대량이 둘 나와 있는 거. 얘는 어차피 large H 하나에 small H 하나가 DNA 상대량은요 1밖에 안 돼. 그런데 복제하면요 2가 되겠고, 자 분열하면요 다시 1로 나누어지는 거.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2가 나와 있는 거 얘가요 2. 얘는요 똑같아. 왜? 모세포와 딸세포는 DNA 상대량과 염색체 수가 동일합니다. 맞지? 얘가 모세포고 중간에 거는 이제 모르겠고 딸세포 끝에 거 중간 거는 어차피 이제 변할 거잖아.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1, 3 중에 하나니까 완전히 똑같아야 돼. 그래서 1이 나와야 돼. 그렇지? 얘는 1이 나왔는데 요 중에서 얘가 이제 복제된 거니까 1, 1이 복제되면 2, 2가 돼야 되겠지. 자, 그런 얘기. 그래서 A는 2다. 요거는 확실하지.
BC는 누군지 몰라? 기억니은 3이다. 맞네. 1의 염색체 수는요. 1 빠방 2n개. 3의 염색체 수 몇 개? 2n개. 같다. 땡. 왜? 체세포 분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감수 분열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감수 분열을 하면 2n에서 얘가 n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근데 체세포 분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염색체 수는 동일이다. 해서 3번. 됐지? 또 74쪽에 18번. 오케이. 자, 일단 내용 확인하고요. 핵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염색체 빠방. 자, 서로 다른 개체. 자, 개체 A, B, C. 종 두 가지. 종이 두 가지로 나눠졌어. 모두 2n일 걸 8. 가는 A, 오케이. 얘는 A. 나는 B, 오케이. B. 다와 라는 B, C 중 하나다. 얘들은 A는 없고 B, C 중 하나다. 됐지? 여기서 일단 적어볼게. A는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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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자, 얘는 2n인데 얘를 보니까 뭐야? 크기가 다른 게 있네. 수컷이야. 됐지? 그런데 나는 B라고 했으니까 똑같아. 얘도 똑같아. 얘는 N입니다. N. 얘도 똑같아. 야, 큰 게 무조건 요거 우리가 X라고 했지. XY. 근데 X를 갖고 있으니까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딱 보니까 큰 거 똑같아. 하나, 둘, 셋, 넷. A하고 B는요, 같은 종이다. 이렇게 된 거야. 맞지? 같은 종이야. 자, 그러면 크기가 똑같은 거 봐봐. 얘 같나 다르나? 일단 크기가 다르지. 얘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도 모르겠는데 얘도 크기가 좀 다르잖아. 맞지? 다르단 말이야. 다르면 얘는 다른 종이 되는 거야. 다른 종이 되니까 얘가 누가 돼야 돼? C. 알겠지? C. 그리고 얘 봐봐. 얘는 가하고 나하고 똑같은 종이잖아. 얘 크기가 똑같고요. 보라색도 똑같고요. 초록색도 똑같고요. 이것도 똑같고요. 그리고 암컷이잖아. 맞지? 암컷. 근데 A는 수컷이니까 얘는 B가 되는 거야. 암컷. 요거도 암컷. 얘는 성별은 모릅니다. 이렇게 됐거든. 그래서 같은 종인 개체는요. A와 B. 염색체 꼬라지와 그지? 모양과 크기가 같기 때문에. 맞죠? 염색체 요거 모양과 크기가 같기 때문에. 자, 그렇게 돼 있고요. 다라는 BC 중 하나인데 어느 것이냐? 그지? 이렇게. 자, 라는 B, 다는 C. 그지? 다가 염색체 크기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종이다. 그지? A, B와는 다른 종이라서 C다. 그런 얘기다. 그지? 그리고 얘가 B인 이유는 A가 아니고 B인 이유는 A는 수컷인데 얘는 암컷이기 때문에 B다. 이렇게 가면 돼. 그렇지? 됐네? 됐지? 또 질문? 75쪽에 4번. 자, 다음은 세포 주기에 대한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어떤 동물의 체세포를 배양하여 집단 A와 B로 나누었습니다. A, B 중 B에만 어떤 특정한 물질, 기억을 처리를 딱 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졌겠지. 두 집단을 동일한 조건에 일정한 배양을 했습니다. 자, 했더니, 자, 우리 요거
얘는 정상이란 말이야. 정상이고 여기에는 물질 X를 처리를 했어. 그렇게 했더니 자 여기 DNA 상대량이 1일 때가 무슨 기? 요 그래프 나오면 요거 알아야 돼. 얘 지원기. 됐지? 그 다음에 두 배로 복제되고 있습니다. 요거 S기. 그 다음 DNA 두 배로 복제가 됐네. G2 플러스 M기. 이렇게 가야 돼. 맞지? G2 플러스 M기. 자,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요게 정상인데, B를 보니까 전부 다 어디에 있어? G2 플러스 M기에 머물러 있네.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딱 볼 때, G1, S, G2, M 이렇단 말이야. 맞지? M. 그럼 여기에서 가다가 멈췄다란 말이거든. 가다가 멈췄다. 맞지? DNA 복제는 다 일어났습니다. G1, S까지 다 갔어. G2기에 들어갔단 말이야. 복제가 돼가지고. 근데 여기서 진행이 안 됐어. 맞지? 진행이 안 됐어. 자, 그래서 봐라. A 주기에서 G1기가 G2보다 길다? 그거는 맞습니다. 왜? G1기가 여기 세포수거든. 세포수. 근데 G2는 M기의 세포하고 합쳐도 요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G1기가 더 길다. 세포수가 많은 게, 그지? 주기가 길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 다음, 니은. 핵막이 관찰되는 세포. 핵막이 있다. 무슨 말이야? 간기라는 표현이에요. 간기. 그래서 여기서는요. 1구간에서가 2구간보다 여기가 1구간. 1구간에서는 지금 S기의 세포수가 요거밖에 없잖아. 지금 요거밖에 없어. 그렇지? 근데 얘는 G2기. 맞지? G2기. 근데 G2기인데 1이 2에서보다 더 많다. 핵막이 관찰되는 세포는 일단은 여기서 G2 플러스 M인데 G2기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포수가 얘가 더 많다. 그지? 얘가 더 많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지. 그지? 그래서 구간 1이 더 많다. 이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이거는 왜 분열기는 통과 안 했습니까? 분열기를 갖다라고 하는 것은 후기, 말기에 DNA가 반으로 줄어들잖아. 그지? 맞지? DNA가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세포가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G2기에서 머물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분열기를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분열기 중간에 가다가 멈추진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야. 알겠지?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분열기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러한 경계가 있다. 그 다음에 기억은 S기에서 G2기로 물질이 이동을 억제하는 물질이다. S기에서 G2기로 이동을 억제하느냐? 그거는 아니겠네. 맞지? 그지? S기에서 G2기 아니고요. G2에 도달한 상태에서 M기, 분열기로 넘어가는 것을 억제한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맞겠다. 만약에 S기에서 G2기로 못 넘어가면 여기가 전부 다 무슨 기가 돼야 돼? S기가 다 돼야 되는 거야. 맞겠지? 그치? S기에 다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치? 그래서 1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됐지? 또? 여기 3번이요. 자, 여기 보면 모든 염색체 돼 있고요. 가는 A, 나는 B, 다는 C. 뭐야? 다른 동물이네. 이 세 개 중 둘은 같은 종이다. 즉 종이 두 종이다. 총 두 종이다. 암컷, 수컷. 자, 요거는 N, 얘도 N,
얘는 2n. 오케이. 2n 거를 봐야지. 2n 거를 딱 보니까 C는 뭐야? 암. 됐지? 암. 그리고 여기서 크기를 비교해 보면 암컷이 아니고 여기 크기가 다르네. 여기 크기가 다르다, 그지? 수. 딱 보니까 자, 요거를 비교해보면 얘하고 지금 얘가 크기가 똑같은 것 같아. 맞지? 얘가 크기가 똑같고 얘가 좀 작잖아. 확실하지? 맞아. 얘가 작아. 얘가 작으니까 얘 두 개는 똑같다. 그러면 A하고 C가 얘가 같은 종이야. 얘는 B는 다른 종이야. 이렇게 일단 볼 수 있는 크기 때문에. 그래서 A, B가 같다. 댕. 기억은 성. 기억이 어딘데? 요거 빨간 거. 아니, 요 빨간 거 성 맞네. 맞지? 성. 얘가 같은 종이니까, 그지? 성 맞다. 가나는 모두 n이다. 가 n, 나 n. 둘 다 n이네. 오, 맞네. 니은 디귿 5번. 되나? 오케이. 또 질문. 왜 이렇게 시끄럽지? 애 소리도 나고. 75쪽에 72쪽에 10번의 니은 가에서 D의 대리비전자. 그래. 대리비전자 문제는 D를 쓰면 D를 쓰는 게 이게 대리비전자가 될 수 있지.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D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여기. 그렇죠. 근데 E는 대리비전자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느냐? 요게 X 염색체고 딱 보니까 크기가 다르니까 얘가 Y 염색체지. X 염색체고 X 염색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얘는 대리비전자가 될 수가 없어. 왜냐? X 염색체는 X 염색체의 크기가 크잖아. Y 염색체는 크기가 작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유전자 종류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유전자 종류는 실제로도 X하고 Y에는 같은 종류의 유전자가 있기는 한데 거의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은 종류가 있기는 한데 다르다고. 왜? 크기가 다르니까 같은 개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얘 D하고 E가 하나의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다라는 말이 그런 표현이 있으면 얘를 대리유전자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유전도 반성유전, 즉 X 염색체 위에 있어서 나타나는 유전하고 성염색체 유전하고 한성유전, 즉 Y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있어서 나타나는 유전병이 다르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X에 있는 거는 Y에는 없다라고 봐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X 위에 있는 거하고 Y 위에 있는 거는요 대리유전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다. 또 근데 이제 XY는 상동 염색체라고는 이야기한다. 그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또 질문. (10쪽에) 15번의 디귿에 있는 단백질은 니은의 유전 정보에 따라 합성된 것이다. 이거 디귿에 있는 단백질, 즉 단백질 껍질이지.
이 단백질 껍질에 대한 정보는 누가 갖고 있을까? 지가 갖고 있는 거지. 맞지? 지가. 그래서 니은의 유전 정보, 니은이 누구야? 니은. 얘 세균이잖아요, 세균. 세균 뭐라고 해놨어? 디귿에 있는 단백질은 니은의 유전 정보에 따라 합성된 것 아니고요. 세균은 바이러스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즉 바이러스의 정보는요. 바이러스의 핵 속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잖아.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에서 이 세균의 효소를 이용해서 얘를 분해를 시켜버리고 얘를 직거를 복제하는 거야. 직거를 복제해갖고 이 직거를 사용해가지고 이 단백질을 만드는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뭐지? 저것들 그죠?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는요, 바이러스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다. 해서 되나? 바이러스의 단백질은 바이러스 정보야. 그래. 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 자, 땅땅땅 돼 있고요. 생명과학 연구 대상은요, 원자에서부터 모든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그지? 생물의 구성 물질, 즉, 그래서 생태계까지 전부 다가 대상이다. 원자, 분자에서부터 시작이다. 이 말이야, 분자. 분자에서부터 생태계까지. 그렇지, 생태계까지.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됐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 정도 개념 알고 있으면 돼. 맞지? 영향을 주고받는다. 넘어가고요. 자,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귀납적 방법하고 연역적 방법이 있겠지.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볼 수 있어? 가장 큰 차이.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다. 귀납적 방법은 무엇이 없어. 하나가 빠졌어. 뭐야? 가설 설정이야. 맞지? 가설 설정의 단계가 없는 거야. 자, 봐봐. 자연현상을 관찰합니다. 관찰하다가 관찰 주제를 선정했어. 관찰 방법, 절차, 관찰을 했어. 관찰을 해가지고 관찰 결과를 분석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거야. 내가 이거 관찰하고 이거 관찰하고 이거 관찰하고 이거 관찰했을 때 그 것들을 관찰한 것들을 종합을 해갖고 내가 결론을 내린다는 거지. 맞지? 가설이라는 게 없지. 즉 가설을 세워야 그 가설이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할 건데 이거는 실험을 한 게 아니고요. 개개의 관찰을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이지. 실험을 할 수 없는 대상일 때 이런 방법을 쓴다라는 거야. 우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험을 못 하잖아. 그지? 그래서 우주, 천문학 같은 경우에 귀납적 방법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봐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는 거는요. 세포를 관찰했더니, 즉 동물을 관찰했더니 세포로 되어 있네. 식물을 관찰했더니 세포로 되어 있네. 모든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다. 세포설. 알겠지? 관찰 결과. 다윈의 진화설. 지가 실험한 거야? 아니야.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를 조사를 해가지고 결론 내린 거야. 맞지? 실험을 한 거 아닙니다. DNA 구조 발견. 왓슨과 클릭이 DNA X선 회절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더라? 이중 나선으로 꼬여 있더라. 그지? 관찰 결과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귀납적 방법이다. 그러면 연역적 방법이라고 하면서 연역적 방법에서는 자, 탐구 과정 순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맞지? 자, 순서 뭐라고? 관찰 및 문제 인식. 뭐야 이거? 왜? 자연현상을 관찰해봤더니 왜? 라는 의문이 드는 거잖아. 자, 이 의문이 들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이 가설 설정입니다. 잠정적인 답이지. 가설을 설정하는 거지.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이 가설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가설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실험을 하는 거지. 실험 단계, 실험 단계. 탐구 설계, 실험을 계획하고 실험을 실시하는 거. 알겠지? 실험 계획과 실행. 그래서 이 결과를 정리 해석해가지고 가설이 맞으면 결론으로 도출하는 거고요. 틀리면 뭐 재가설 설정으로 들어간다. 재가설 설정. 가설을 고치는 거야. 알겠지? 가설을 고칩니다. 자, 언제까지? 가설이 결론과 일치할 때까지. 그러면 가설은 굉장히 다양한 가설이 있을 수 있는데 옳은 가설은요, 결론과 똑같은 값을 가지는 가설이 옳은 가설이에요. 알겠지? 자, 그런데 봐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 탐구 설계 및 수행 2단계거든. 가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거야. 맞지? 실험을 하는데 항상 무슨 실험을 해야 돼요? 대조 실험을 해야 됩니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 자, 대조군과 실험군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지? 자, 대조군과 실험군. 닭의 각기병. 요거 있었지? 닭 50마리를, 그지? 자, 50마리 해가지고 두 분류로 나누고요. 하나는 백미, 하나는 현미. 이 내용 알아? 들어봤어? 즉, 이 병사가, 그지? 신병이 군대에서 닭에 모유를 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지? 하고 있었는데, 이 신병이 원래 닭에게 이제 흰쌀을 막 줬단 말이거든. 흰쌀을 줬는데, 애들이 각기병이 있었어. 각기병이. 병이 있었는데, 그지? 이 신병이 잘못해가지고 현미를 줬어. 현미를 줬더니, 각기병이 나온 거야. 그래서 군의관이 그거를 보고, 그지? 이 현미에 각기병을 낫게 하는 어떤 성분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실험을 하기 시작한 거지. 됐지? 그래서 닭을 50마리를 25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똑같습니다. 나눠놓고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게 맞춰주고 뭐만 다르겠다. 하나는 한 부류는 백미, 한 부류는 현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조건은 다 똑같고 모이만 다르겠지. 그지?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이 백미하고 현미하고 어느 게 실험군이고 어느 게 대조군인가? 어느 게 실험군이야? 백미가 실험군일까? 현미가 실험군일까? 우리가 이걸 판단하는 거는 이렇게 보면 돼. 원래 있던 형태가 뭐였느냐? 즉 원래 있던 형태가 대조군이라는 이야기야. 원래 거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원래 그대로. 원래 뭐 줬다고? 백미 줬잖아. 그 백미가 대조군이야. 알겠지? 그런데 뭔가 바뀐 거 있지? 바뀐 게 그게 실험군이라는 거야. 변화한 것. 변화된 원래 거하고 바뀐 거. 그게 바로 실험군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백미를 줬으니까 얘가 대조군이고요. 바꾼 거 이게 실험군이다. 백미 대신 현미를 줬다 이러면 됐지. 그래서 무조건 대조 실험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가 변인 되겠습니다. 변인.
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에 관계된 모든 요인입니다. 자, 실험에 관계되는 모든 요인이 변인인데 이 변인은 봐봐. 변인 실험에 관계된 모든 요인인데 자, 예를 한 개 들어가지고 광합성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우리가 실험을 하려 빛의 양에 따른 광합성 속도 알겠지?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 속도를 우리가 실험을 만약에 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 양을 실험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 자, 여기서 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에 관계되는 모든 요인인데 이 변인 중에서, 그지? 독립 변인이 있고 종속 변인이 있어요.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이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종속 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의 어떤 결과값이야. 그럼 독립 변인은 실험의 원인이라는 이야기지. 얘가 원인이에요, 원인. 그래서 독립 변인에 따른 종속 변인의 변화 이런 표현이거든.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걸 보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 결과 종속 변인이 뭐야? 광합성 양이 된다고. 자, 그러면 광합성 양에 영향을 주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광합성 양에 영향을 주는 것. 영향을 주는 거는요. 빛의 세기가 있겠고. 그렇지? 빛의 세기. 온도도 있겠고요. 온도. 이산화탄소 농도. 그 다음 빛의 파장. 뭐 여러 가지가 광합성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야. 이 영향을 주는 요인들 통틀어서 독립변인이라고 한다고. 알겠지? 광합성 양에 영향을 주는 것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따른 빛의 세기하고 광합성 양과의 관계만 딱 구분하고 싶어. 그지? 그러면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 양이 되는 거니까 빛의 세기는 계속 바꿔야 되지. 바꿔야 되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조작 변인이라고 한다고. 조작 변인. 체계적으로 변화시켜줘야 되는 거고 나머지 값들은 어떻게 해야 돼야 돼? 나머지 값들은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이게 바로 통제 변인이 되는 것이다. 즉 독립 변인 중에서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서 하나만 딱 변하고 나머지는 일정하게 맞추는 거야. 그 변화시키는 거를 조작 변인이라고 하고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거를요 통제 변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봐주면 된다고. 그치? 그래서 독립 변인 중에서 하나만 조작을 하는 거야.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나머지는 다 통제 변인입니다.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조작 변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값이 바로 종속 변인이다. 실험 결과에 해당되는 것이 종속 변인이다. 이러한 표현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도 봐봐. 하나는 푸른 곰팡이 있고요. 하나는 푸른 곰팡이 없잖아. 그러면 어느 게 대조군이고 어느 게 실험군이라고. 원래부터 푸른 곰팡이 없었잖아. 세균 증식하는데. 그러니까 없는 게 대조군. 넣은 게 실험군. 이 말입니다. 맞지? 그리고 조작 변이는 뭐가 돼? 조작 변이는 푸른 곰팡이의 유무. 맞지?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고 이게 다른 거잖아.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그 나머지 조건은 통제 변이. 조작 변이는 뭐라고? 푸른 곰팡이 유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탄저병 백신 주사를 맞았다, 안 맞았다. 그지? 자, 양들은 원래 탄저병 백신 주사를 안 맞은 상태였거든, 옛날부터. 그래서 백신 주사를 안 맞은 게요, 얘가 대조군. 백신 주사를 맞았네, 임의의 활동을 했네, 이게 실험군. 그러면 조작변이는 뭐다? 뭘 조작을 했다? 탄저병 백신 주사를 줬다, 안 줬다. 그지? 조작변이는 탄저병 백신 주사 여부가 조작변이 되는 것이다. 그치? 결론적으로 탄저병이, 그지? 걸렸냐, 안 걸렸냐. 그게 이제 결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종속변이. 세균 증식했냐, 안 했냐. 결과가 되는 거니까 종속변이.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봐주면 되겠다. 됐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요런,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런 실험들 있잖아. 이런 실험들은 기본 개념은 알고 있는 게 좋아. 어떤 실험을 했고, 결과가 어떤 거고, 그지? 라는 것들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 특히 이제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런 거 봐. 몇 쪽이야 이거? 24쪽에 보면, 자, 푸른 곰팡이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든다. 결론이야. 요거는 결론 도출. 자, 의문을 가졌다. 문제 인식의 단계입니다. 문제 인식. 자, A 집단에는 뭔가 집단을 나눠서 뭔가 했겠네. 세균이 증식하지 않았고 B 집단에는 세균이 증식하였다. 실험 결과 정리 뭐야 이거? 자료 해석. 이렇게 하니까 또 헷갈리네. 자료 해석. 실험 결과를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 가정하였다. 푸른 곰팡이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 것이다. 가정하였다. 이거 뭐라고? 가설 설정.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하고 하나는 A, 하나는 B로 나눴다. 이게 뭐야? 실험을 계획한 거지. 탐구, 설계 및 수행입니다. 탐구, 설계, 수행.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봐. 요거. 소화효소의 녹말 분해 작용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가설 떼대댕. 결론, 소화효소 X는 녹말을 분해한다. 됐지? 그럼 여기 가설에 뭐가 들어가겠어? 결론하고 똑같이 적으면 돼. 소화효소 X는, 그지? 녹말을 분해할 것이다. 뭔지 알겠지? 결론은, 그지? 가설하고 똑같을 때 이게 맞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봐봐. 여기에서 기억, 니은, 뭔가가 들어가야 되잖아. 맞지? 자, 근데 문제가 뭐라고? 같은 양의 녹말 용액이 들어있는 시험관 1과 2에. 자, 첨가했습니다. 근데 소화효소 X가 녹말을 분해한대. 그럼 뭐야? 녹말을 분해한대. 2에서만 녹말이 분해됐대. 그럼 뭐야? 2에 뭐가 들어가야 돼? 소화효소 X가 들어가야지. 맞지? 들어가야지. 소화효소 X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정류수가 20ml래. 소화효소는 효소니까 5ml 있으면 돼. 그리고 온도 37도입니다. 그럼 니은의 온도는 몇 도 해줘야 되겠노? 니은의 온도 몇 도? 37도 해줘야지. 온도는 똑같아야지. 뭐만 달라? 여기는 소화효소 X 없고 여기는 소화효소 X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플러스 뭐도 있어야 돼? 정류수도 있어야 돼. 왜? 전체 용액의 부피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소화효소 X는 20ml, 효소 X, 효소를 20ml 많잖아, 맞지? 그러니까 효소는 조금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자, 물 얼마? 15ml 해가지고 전체 부피를 20으로 똑같이 맞춰주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안 그러면 소화효소만 20ml 쓰든지. 근데 보통 소화효소만 가지고는 잘 안 쓴단 말이야. 물 켜서 쓴다고. 알겠지? 그래서 정류수로 물 켜서 같은 부피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봐주면 되는 거야. 됐지? 자, 두 번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이렇게 하는데. 에너지를 얻는다. 이거 뭐야? 세포호흡이제. 그래. 세포호흡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관계가 자,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 한 개 그릴까? 자, 요거 있습니다. 세포호흡의 장소는 어디라고? 세포호흡 장소. 모든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난다. 맞지? 자, 그러면 세포호흡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로 뭐가 들어가야 돼? 뭐가? 양분. 그리고 뭐가 들어가야 돼? 산소. 됐어? 그래서 여기서 뭘 만들어낸다고? 에너지. 얘가 목적이잖아. 에너지를 만들면서 뭐가 나와? 뭐가? 물. 그리고 뭐가 나와? 이산화탄소. 이거잖아. 맞지? 그래서 세포호흡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이런 거. 얘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노폐물, 이렇게 부른다고. 물론 양분의 종류에 따라서 암모니아가 생성되기도 합니다. 맞지? 자,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양분 있고요. 산소 있고요. 양분은 어디에서 온다고? 양분은 당연히 소화계를 통해서 들어오겠지. 산소는 어디로 들어온다고? 호흡계를 통해서 들어오겠지. 물은 어디로 나간다고? 물은 픽픽 호흡계로도 나가고요. 배설계로도 나갑니다. 이산화탄소는요. 호흡계를 통해서 나갑니다. 암모니아는요. 요소로 전환되어서 배설계로 나갑니다. 됐지? 자, 그게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여기에서 보자. 자, 거기에서 봐라. 영양소의 흡수,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 영양소는요, 그지? 자, 일단 소화계에서 소화가 되어야 됩니다. 영양소의 소화. 소화라는 개념은요, 소화라는 개념은 음식물이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잘게 분해가 되는 과정이 소화야. 무엇에 의해서 소화가 돼? 소화효소에 의해서 소화가 일어난다. 맞지? 잘게 부서지는 기계적 소화도 있는데 소화효소에서 분해되는 화학적 소화를 중심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 그래서 소화효소에 의해서 물질 대사이기 때문에 효소가 들어간다. 그래서 녹말은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요.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된다. 일단 암기하고 있어야지. 녹말은 뭘로 분해가 되어야? 포도당으로. 녹말은 엿당으로 분해됐다가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거잖아. 알지? 근데 엿당은 일항류인데 엿당은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는 형태야? 없는 형태야?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어야만 흡수가 될 수 있다. 단백질은요, 아미노산으로. 알겠지?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소화다. 야, 그러면 이 소화는, 자,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다 분해가 됐으니까 얘가 우리 몸에 흡수가 돼야 되겠지. 자, 흡수되는 장소는 어딥니까? 영양소가 흡수되는 장소는 어디? 소장 내벽의 융털로 흡수가 된다. 소장 내벽에 있는 융털로 흡수가 돼. 봐봐. 소장 내벽이 어떻게 돼 있다고? 소장 내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뾰뾰뾰뾰뾰. 주름이 많아. 그리고 그 주름에 뭐가 들어가 있어? 융털이 많아. 융털. 됐죠? 즉 주름이 많고 융털이 많은 이유는요. 서술형 주름과 융털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요? 영양소와 접촉하는 표면적이 넓어서 영양소 흡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알겠지? 야, 그냥 일직선인 것보다 일직선, 요게 일직선이면 면적이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얘를 펼치면 훨씬 더 길어지지. 근데 융털이 있으면 훨씬 더 길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접촉 면적이 넓어서 영양소 흡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자, 그거 한 가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우리가 여기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 빠바바밤. 됐지? 중간에 있는 막대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암죽관. 외워야 돼. 바깥에 있는 거는요, 모세혈관. 됐어? 자,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는 거는 뭐가 흡수가 돼?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는 거는 뭐? 어떤 거? 혈관이니까 혈액이잖아. 혈액은 대부분 액체, 물이지, 물. 물이니까 수용성 양분이 흡수가 된다. 모세혈관으로는 수용성 양분이 흡수가 됩니다. 수용성 양분 뭐가 있어? 뭐가 있어? 포아무비시. 들어봤어? 포아무비시.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 수용성 비타민 B군과 C. 됐지? 그 다음, 암죽관으로는 뭐가 흡수가 됩니까?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 양분. 자, 지용성 양분은 어떤 거야 있다? 지모아덱,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지용성 비타민 ADEK, 아덱. 이렇게 포아모비C와 지모아덱 이렇게 볼 수 있다. 됐습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용성 양분은 간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간을 거쳤다가 심장으로 간다고. 왜? 그 간에서 봐봐. 포도당이 있으니까 혈당량 조절을 간에서 한단 말이야. 그렇지? 혈당량 조절. 그것 때문에 수용성 양분은요. 간을 통해서 간을 거친다. 간을 거친다. 간을 거쳤다가 심장으로 갑니다. 지용성 양분은 간을 거치지 않고 심장으로 간다. 이런 표현이야. 됐지? 요 정도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한번 봐주고요. 그 다음, 산소 없어. 산소는 기체잖아, 기체. 기체는 무슨 계를 통해서? 호흡계를 통해서. 호흡계를 통해서. 자, 호흡 운동. 우리가 숨을 들이마셨어. 그지? 들숨, 날숨, 들숨과 날숨. 맞지?
자, 그러면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데요. 자, 여기 있네.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데, 자, 기체 교환의 원리는요. 자, 뭐라고 할까? 농도차에 의한 확산현상. 농도차에 의한 확산현상. 야, 농도차 때문에 확산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어떤 농도에서 어떤 농도로 확산이 일어난단 말이겠노? 무슨 농도에서? 당연히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간다 이 말입니다. 고농도에서 저농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고 스스로 가는 겁니다. ATP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됐지? 그 다음 우리 폐 안에 보면요, 아주 많은 폐포라는 것이 폐포. 맞지? 폐포의 역할은 뭐다? 이것도 아까 우리 융털과 같은 역할입니다. 폐포가 많아서 좋은 점은요, 뭐라고? 공기와 접촉하는 표면적이 넓어서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됐지? 그러니까 융털하고 폐포는 표면적을 증가시켜서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됐지? 자, 그 다음 봐봐. 여기 폐포 있지? 폐포. 이런 그림 너 학교에서 못 봤지? 그 프린트물에는 없지? 그지? 프린트물은 없어. 폐포 바깥쪽에도요,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폐포 바깥쪽에. 자, 여기가 폐포야. 폐포는 우리가 숨을 딱 들이쉬면 폐로, 자, 기관지이고 폐로 딱 갔는데 그 마지막 공간이 폐포야. 알겠지? 바깥 공기가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야. 바깥 공기가. 그래서 바깥 공기가 자 들어왔는데 얘는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 부분입니다. 모세혈관은 뭐가 흐르고 있어? 혈액이 흘러야지. 혈액이 흐르는데 다른 거 다 빼고요. 다른 거 다 빼고 기체 교환과 기체 운반과 관련하는 적혈구만 딱 그려놓을 거예요. 적혈구. 됐지? 자, 여기서 너무 크네. 휙. 휙. 여기 있어야지. 됐지. 잘 봐. 자, 네모 칸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뭐겠노? 왼쪽에 여기 뭐가 들어가? 혈액에서 뭔가가 해갖고 밖으로 나갔네. 무슨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맞지? 그 다음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적혈구로 들어갔네. 이게 뭐라고? 산소 기체. 됐지? 산소 기체. 야, 그러면 봐. 너 이 기억나나? 폐가 자, 이렇게 폐가 생겼어. 폐로 들어갔다가 다시 폐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는 뭐가 있어? 심장이 있어. 심장. 됐지?
심장에서 폐로 갔어. 혈관 이름. 심장에서 나간다. 뭐야? 동맥이야. 됐나? 심장에서 나간다. 즉 얘가 폐로 나간다. 폐동맥이야. 폐에서 심장으로 들어갔다. 심장으로 들어간다. 뭐라고? 폐정맥이야. 됐어?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 가혈관과 나혈관이 있습니다. 가는 폐동맥이다, 폐정맥이다. 요거 있잖아. 여기. 폐동맥이다, 폐정맥이다. 이게 심장을 기준으로, 여기에 심장이 있으니까 심장에서 폐로 갔으니까 이게 폐동맥인 거야. 헷갈립니다. 항상 심장이 기준이야. 폐가 기준이 아니야. 이거는 폐에서 심장으로 들어간 거잖아. 심장으로 들어갔네. 심장으로 들어갔네. 들어간다. 정맥인 거예요. 폐정맥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뭘 물어? 이거를 묻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자, 가와 나의 산소의 함량은 누가 더 많다? 산소 함량은 누가 더 많다? 폐동맥이 산소가 많아? 폐정맥이 산소가 많아? 폐정맥이 산소가 많은 거야. 얘가 산소가 많다. 무슨 혈? 동맥혈. 동맥의 동맥혈이 아닙니다. 폐는요, 정맥의 동맥혈이에요. 그리고 폐동맥은 산소가 적어서 정맥혈이야. 폐만 반대고 나머지는 동맥의 동맥혈이고 정맥의 정맥혈이야. 근데 폐만 반대라고. 근데 폐가 나오니까, 그지?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됐지?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가 폐잖아. 이 말이에요. 여기는 산소가 많아 적어. 폐로 왜 갔어? 산소 받으려고 갔지. 그러니까 여기가 정맥혈이라고. 뭔 소리인지 알겠지? 이 산소 받았으니까 동맥혈이 된다고. 근데 얘가 바로 폐로 나간 거니까 얘가 폐동맥이고 얘가 폐정맥인 거야. 이런 표현. 알겠지? 자, 요거 기체 교환이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순환계. 순환계는요, 영양소하고 산소를 다 이동시키는 겁니다. 순환계. 맞지? 순환계. 영양소는요, 혈장에 의해서, 산소는요, 적혈구에 의해서. 그럼 이산화탄소는요, 혈장에 의해서. 노폐물은요, 혈장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는. 그래서 산소를 제외한 나머지 영양소나 노폐물이나 이산화탄소는요, 전부 다 혈장에 의해서 이동. 전부 다는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대체적으로 혈장이 가장 많이 수송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산화탄소 이동에 산소도 원래 관여를 하거든. 관여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그렇게 깊이 있게까지는 지금 안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해줍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봐봐. 기체 교환에서 우리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는 온몸의 모세혈관이다. 심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얘 폐포입니다.
얘가 조직세포입니다. 봤을 때 어짜 휙 휙 누구? 기체 누구? 어디로 갔어? 조직세포로 갔지. 그럼 조직세포가 필요한 게 뭐야? 산소. 알겠지? 산소. 그리고 양분도 갔을 거야. 그래서 산소 양분 가지고 조직세포에서 뭘 만들었어? 에너지 발생시켰잖아. 세포호흡.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 후잇 쩍 휴 CO2 나갑니다. 됐지? 야, 그러면 봐. 산소의 농도는 폐포가 높을까? 모세혈관이 높을까? 산소의 농도. 자, 기체 교환의 원리는요,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현상이라고 했지.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야.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가 가니까 어디가 더 높은 거야? 여기가 고, 여기가 저. 뭔 소린지 알겠나? 즉, 산소가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이동하는 데가 고에서 저로 갔다고. 즉, 산소가 폐포 쪽이 높고 모세혈관이 낮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갔지.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가면 어디가 산소 농도가 높아? 모세혈관이 고, 조직세포가 저. 됐어?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나갑니다.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갔어. 어디가? 여기가 고, 여기가 저. 여기서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나갔습니다. 여기가 고, 여기가 저. 되겠나? 그래서 기체는 항상 이동하는 쪽이 낮은 데로 가는 거야.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간다. 이런 표현이야. 됐지?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노폐물 생성과 배설. 자, 노폐물은 언제 만들어진다? 노폐물의 생성. 노폐물은 언제 만들어진다? 언제? 세포호흡으로 생성된 물질이야. 세포호흡의 목적은 뭘 만드는 거다? 에너지. 에너지는 물질 아니거든. 그래서 에너지 말고 생성되는 것들이 다 노폐물이야.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산화탄소는 뭐 때문에 나온다? 이산화탄소는 C 때문에 나오지. C. 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탄수화물이 구성원소가 초, 지방도 초, 단백질은 촌, CHON. 야, 이렇다고. 이 영양소를 산소하고 반응을 시켰다고. 이렇게 산소하고 반응을 시켰을 때 공통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노폐물이 나왔어. 자, 봐라. C가 있으니까 뭐가 만들어져? CO2. H가 있으니까 뭐가 만들어져? H2O. 이게 노폐물이라고. C가 있으니까 뭐가 만들어져? CO2. H가 있으니까 H2O. 얘가 노폐물이라고. C가 있으니까 CO2. H가 있으니까 H2O. 하지만 단백질은 뭐가 돼 있어? 질소가 돼 있지. 단백질은 질소가 돼 있다고. 질소가 더 있기 때문에 생성되는 노폐물이 바로 뭐다? NH3. 됐어? 그럼 여기서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나갑니까? 이산화탄소는
호흡계, 즉 폐를 통해서 자, 폐, 날숨을 통해서 나가겠지? 그냥 호흡계라고 할까? 호흡계. 자, 날숨을 통해서 나갑니다. H2는 어디로 나가? H2O. 물. 어디로 나가? 호흡계로 나가나? 그 호흡계도 나가지. 날숨. 입김 있잖아, 입김. 하고 어디를 통해서 나가? 배설계, 오줌을 통해서도 나가잖아. 맞지? 오줌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 다음 암모니아. 얘가 문제지. 잘 기억해라.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단백질의 질소 때문에 생성이 된 거다. 맞지? 단백질의 질소 때문에 생성이 된 건데 암모니아는 뭐가 많아? 독성이 강합니다. 독성 강.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 해독작용을 거쳐야 돼. 뭘로? 독성이 적은 요소로 바뀌어야 돼. 독성이 없는 건 아니고 독성 약. 야,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해독작용 어디에서? 간에서 일어나는 거. 자, 잘 봐. 간은요 무슨 계? 간은 무슨 계? 소화계. 잘 나와.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가 요소로 독성이 약해지는 과정은요. 독성이 약해지는 과정은 간, 즉 소화계에서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와있지? 암모니아는 간에서 무슨 계? 소화계. 요소로 전환된 후에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갑니다.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갑니다. 배설계로 배설이 된다. 이런 표현이지. 됐지? 자, 여기서 한 가지. 자, 이렇게 없어. 자, 네모 박스. 또 됐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기 뭐야? 근데 여기서 화살표를 잘 봐라. 됐어? 제일 중심에 있는 거는 무슨 계? 모든 기관계의 중심에는요, 무슨 계가 있다? 순환계가 있지. 혈액을 통해서 다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순환계가 있다고. 맞지? 순환계. 그 다음, 자, 왼쪽에 위에 있는 거, 얘는 무슨 계? 잘 봐.
1이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나갔지. 들어왔다 나갔다. 무슨 게? 소화계, 소화계. 뭐야? 먹고 싼다. 장소 다르지? 소화계. 야, 소화계에는 참고로 뭐가 들어가 있어? 간, 쓸개, 이자, 즉 소화에 관계된 이러한 기관들도요 소화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얘는요 나가기만 하네. 맞지? 들어오는 게 없어. 따로 들어오는 게 없어. 그래서 얘는요 바로 배설계. 그 다음 여기는 들어왔던 장소로 나가네. 들어왔던 장소로 나가네. 요게 호흡계. 됐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소화기에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지? 분해 흡수돼 가지고 흡수되지 않은 찌꺼기는 똥. 그럼 이쪽으로는 뭐가 들어가? 양분. 양분이 순환계를 타고 양분 같겠지. 그치? 그 다음 호흡계로 뭐가 들어왔어? 산소. 응? 산소. 응? 산소. 됐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에너지 만들었습니다. 에너지. 그래서 뭐가 나가고 있어요? 이산화탄소. 됐지? 이산화탄소. 그래서 어디로? 이산화탄소.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말고 암모니아는 어디로 가야 돼? 암모니아 만들어진 거는요 독성이 강해. 어디로 갔어? 간으로 갔지. 소화기로 갔다고. 그래서 뭘로 바뀌었어? 아, 요소가 된 거야. 어디로 갔어? 요렇게 하는 거지. 되겠어? 자, 요렇게 우리가 봐줄 수 있겠습니다. 됐지? 단 내용은 요 정도 봐주면 되겠다. 상세하게는 너가 이제 학교 프린트가 보니까 뭐 괄호 넣기 정도로 나왔으니까 그지? 맞지? 더 상세하게는 사실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